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교과서 64쪽에 있는 지방자치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PPT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여러분 교과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교과서 PDF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서를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 치, 네, 선생님이 잠시, 요 치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 다스린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다스릴 치여서, 자,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손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라는 부분이 들어왔고요. 여기 파트는 여러분 가끔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정부 형태랑 합쳐서 많이 나오면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럴 때 자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보시면 되고, 자치 문제, 지방자치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요거, 그리고 선생님이 살고 있는 성북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주소를 적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성북구인가? 여기 SB가 성북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쓰는 세모구청장, 여기에 너무 낯익어서 미안합니다. 선생님 TMI로 얘기를 해버렸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잘 배우시면 무엇을 알 수 있냐? 첫 번째,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잘 되고 있는 부분과 과제를 여러분들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결점을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장선으로 우리 5월 말에 진행하는 우리 동네 주민청원 해보기, 이 이야기랑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64쪽부터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쪽입니다. 지방자치의 의의인데요. 자, 여러분 요걸 통해서 지방자치가 도대체 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키워드가 스스로 한다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한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지역의 일을 누가 한다? 그렇죠. 주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처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여러분 혹시 그런 광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광고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지방자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방자치가 있으면 첫 번째 주민이 있어야겠죠. 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자치구역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구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을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만들죠. 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만든 단체 이름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들한테는 뭐가 있냐? 자치의 권한이 있대서 자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요소도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지방자치는 누가 나서는 거냐? 주민이 직접 스스로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할지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랑 연관이 되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단어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방자치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자, 풀뿌리 민주주의다 라고 하면은 뭐다?
반드시 이것은 지방자치를 나타내는 단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 모의고사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자, 우리 의원내각제에서는 권력 융합, 권력 남용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제에서 전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 분립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 언급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뭐다? 풀뿌리 민주주의다. 왜? 자, 우리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밑에 뿌리부터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네. 아무튼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이 뿌리가 잘 자라야지 이 나무에 열매도 잘 맺게 되는데, 맞죠? 만약에 이 나무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열매는커녕 가지마저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이 뿌리인 지방에서 스스로 자기 뜻대로 여러분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지방자치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지 이제 2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정부 되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광진구의 일을요, 광진구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제 지역의 문제를 조금 더 가깝게 처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근거리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중앙정부는 아무래도 나라, 국가 단위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시, 구의 일은 누가 하냐? 지방정부가 하게 됩니다. 지방정부,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일은 서울시청, 서울특별시청에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에 관련된 미래를 제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하고 중앙 간에 권력이 나눠지는 권력 분리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경기도에서 예전에 성남시였나요? 여러분 지금 교복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성남시에서 굉장히 잘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 굉장히 효과를 거두자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러분 지금 교복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기 충청남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시행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자치가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실현했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견제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선생님이 또 좀 더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부분입니다. 요거랑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권력이 나뉘어지나 봤더니,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정부 밑에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역할이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무슨 분립이라 하면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수직적인 게 있으면 수평적인 게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수평적 권력 분립은 여러분 중간고사 범위 때 배우셨습니다. 기말고사 범위이기도 한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서로가 서로의 상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평적인 동등한 역할에서 권력이 나누어졌던 경우였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에 따라서 상하의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관계에 따라서 나눠지는 경우를 우리가 수직적 권력 분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 분립을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한다 했는데, 선생님 혹시나 OX 퀴즈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 분립을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한다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는요,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자, 요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네. 자, 보시면 우리가 요 이제 65쪽 표 같은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중요하다라고 표시하시면 되고요. 자, 광역과 기초가 있습니다. 자, 광역과 기초는 여러분들 주소 맨 앞에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뭐 삐리리 구 뭐 땡땡동, 선생님은 부산광역시 네 네모네모 구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가 이제 광역이냐? 맨 첫 번째가 광역입니다. 맨 처음이 광역이에요. 그래서 이 광역은 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이런 곳에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구 아니면 뭐 경기도 하남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경기도가 광역이랬으니 첫 번째니까 두 번째는 여기는 부터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아니면 특별시, 광역시, 구까지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큰 일반시가 있어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약타동 왜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기는 첫 번째니까 도는 광역이라고 얘기했던 건 알겠는데, 그럼 여기 시도 선생님 저는 기초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구도 기초인가요? 아니요. 여기 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자, 맨 처음 첫 번째 나오는 게 광역이고 두 번째 나오는 시군 구까지만 기초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은 여러분 주소를 써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자치단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광역자치단체 의결기관은 뭐냐? 의견을 결정하는 데입니다. 네.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자고 결정을 내리는 곳은 보통 의회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광역시 도의회라고 얘기해서 서울시의회, 네, 서울시의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시군구는 우리 광진구의회가 있겠죠. 그래서 진로 아카데미에서 선생님 이번에 광진구 의회를 간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의결 기관이 있고 집행 기관은 이 의견을 결정했어요. 정책을 이제 결정했으면 이거를 정책을 실시하는 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일반적인 업무는 그런데 교육 관련 업무는 서울교육감 등이 맡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누구다? 하남시장같이 시장이거나 군수이거나 구청장일 때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들도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부분이 가장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뒤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과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미국은요, 우리가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연방에도 법원이 있고요, 주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 몇 개국의 몇 개의 주가 모여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주마다 법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주에서는 마약인 약물이 있고 다른 주로 넘어가면 그게 마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마다 법이 다르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연방정부는 이 주정부에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 그래서 입, 사, 집행 이런 식으로 권한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여기 보시면 중앙정부의 집행 기능과 관련된 부분만 보장한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다 처리하지 못한 집행권을 일부분만 가져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모든 일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전체 일도 만만치 않은데 대통령이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이들이 이 광진구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한 게 지방자치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치사무의 자치 업무에 얘는 뭐가 있냐? 그냥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보냈지만 길에 차가 많다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보도블럭 같은 게 좀 이상하다 하면은 구청에 여러분들 연락해서 여기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그거를 이제 구청에서 살펴보고 보수공사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선생님하고 저번에 우리 법의 단계를 배우셨을 때 뭐가 있었어요? 자치규칙 이랬을 때 뭐가 있었냐?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1단계 헌법 넘버 1이었죠. 2단계 법률, 3단계 명령. 여기까지는 어디서 하냐면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다 뭐가 있었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누가 하냐? 조례는 우리 앞에서 봤던 여기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에서 만드는 법입니다. 의결기관은 어디랬죠? 의회에서 안 됐죠. 그래서 광역시, 도, 시, 군, 구의회에서 만드는 게 뭐다? 조례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입법권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법률과 명령 또 헌법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그렇죠? 이 밑에 가장 낮은 거 규칙이었습니다. 규칙은 누가 만든다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였을까요? 시도지사라든지 시군 구청장 또 누가 있어요? 교육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만드는 법을 규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 배우지 못했던 조례랑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과 또 조례의 범위에 따라서 지역의 사무처리, 지역의 일을 맡을 때 필요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무조건 알아두시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는 아까 별표를 쳤던 부분과 여기도 이렇게 별표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문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이 없나요? 방금 있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수행한다. 네, 요거는 선생님이 지나갔지만 여기 부분에 보면 여러분 지방세를 거두는 거,
세금을 일부 거둡니다. 그래서 위임 사무랑 관련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쪽입니다. 67쪽 볼게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지방자치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집행권의 일부만 나누어 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권력이 내렸다라기보다는 행정의 일부분만 나누어졌다라고 이해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 보시면 1991년에 지방의회 선거가 시행되었고 95년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모두 선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최근에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일단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방선거라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 지방선거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또 보궐선거 있었죠.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면은 서울시장을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는 무조건 투표해서 뽑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 참여해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민들은 여론, 많은 사람의 생각을 담아가지고 이제 의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광진구가 예를 들어서 중곡역에 뭐를 만들기로 했어. 에스컬레이터를.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에스컬레이터가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에스컬레이터가 좀 넓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좁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을 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청의 민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영향을 여러분들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주민투표가 실제로 열린 적도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선생님이 고향이 울산인데요. 울산 북구에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매립 처리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제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구청장한테 주민투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 다음 시간 복습할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일정한 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면은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냐? 여러분 지난번엔 이제 직접 민주제적 요소 할 때 국민 소환, 국민 발안, 국민 투표였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 투표만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보장되는 거는 주민 소환도 있습니다. 주민 투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주민 발안 이렇게 세 가지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 이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법이 필요해. 자, 예를 들어서 서울학생 인권조례라든지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인권을 보장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요구를 받고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학생 인권조례를 만들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을 소환할 권리가 있다. 이게 주민 소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민들은 일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돈을 쓰는지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민소송, 주민청원, 주민감사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거는 이 5가지고요.
6가지 정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까지만 가볍게 보시고, 특히 더 보실 부분은 주민 발안, 주민 소환, 주민 투표가 있는데, 이거는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요 정도 여러분들 참여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실제 옆에 보면 주민 소환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공직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자치할 때 아무래도 리더가 자치단체장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경고가 될 수 있겠죠. 너 자꾸 그렇게 일하면 우리가 너를 해임시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해 라고 어떻게 보면은 경종을 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자, 우리나라는 계속 얘기하지만 수직적 권력 분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물론 좋은 건 많아요. 자,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이제 할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 효과도 나오고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그런 긍정적 효과도 있었죠. 자, 하지만 단순히 맞죠? 권한을 일부 나눠주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눈치 싸움이 일어납니다. 애매한 갈등, 애매한 업무에 대해서 서로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다툼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권한을 넘겨주는 자체에 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은 많아지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낮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재정활동,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활동을 이제 재정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필요한 돈을 얼마나 자기가 조달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85%만큼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100원이 필요하면 서울은 85원은 서울시 돈으로 마련이 가능하지만, 가장 낮은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채 30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여기 분들은 이만큼만 해야 되냐? 그럴 순 없죠.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국가 지원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중앙정부의 입김이 조금 강해질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치러지는데, 부패 때문에 이분이 물러난다든지 구속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의회랑 자치단체장이 다른 당이어서 대립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이제 다른 지역이라고 주민들이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지역 이기주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점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일단은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기주의,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핀피 영상이, 핀피와 님비, Please in my backyard, front yard인가요? 아무튼 그리고 not in back my yard, my backyard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마지막 학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국민투표랑 유사하게 선생님이 아까 흑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이 주민투표는요, 주민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요게 바뀐 게 뭡니까? 전 국민한테 물어본 데서 국민투표였죠. 그러면 주민한테 물어보는 거는 주민투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아까 봤죠? 맞다고 했습니다. 네, 말 안 듣는, 일 안 하는 분들은 이렇게 소환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모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는 68쪽까지는 여기인데 여러분 스스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네, 특히 어느 부분을 할지는 선생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오늘 선생님이 이제 한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이 내용을 구글 클래스룸에 퀴즈를 올릴지는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다 해놓도록 합시다. 실제로 선생님이 OX 문제 낼 때 이런 거 좀 참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뒤에 부분들은요 선생님이 다음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영상 올라가는 대로 잘 보시고요.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만나네요. 자, 수요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